나는 그날 서울의 아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늦가을 바람이 청담동 가로수 사이로 스며들고 노랗게 물든 잎들이 석판 인도에 위에서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 오래된 차에서 내린 나는 고개를 들자 햇빛을 반사하는 유리 쇼룸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요즘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존재와 마주했다. BMW XM 레이블 레드. M 라인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모델, 가격은 거의 2억 원에 육박하는 괴물. 누구라도 침을 꿀꺽 삼킬 만한 숫자다. 차 앞에 서자 지난 일주일 동안 지겹게 읽어온 온라인 의견들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첨단 기술의 정점, BMW가 고성능 SUV의 기준을 다시 쓴다라는 찬사도 있고, 기술 사기, 보여주기용 과시용 SUV라며 직설적으로 까내리는 말도 있었다. 3톤 가까운 PHEV에 누가 2억 원 넘게 쓰냐는 말도 계속 머릿속에 울렸다. 솔직히 말해 오늘 시승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철저히 회의적인 편에 있었다. 내 시간 낭비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기본형 XM만 해도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데 거기에 빨간 테두리 더 얹고 배지 바꾸고 가격만 올린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다. 사실 오늘 시승도 거절하려 했었다. 그때 사촌형 현우형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현우형은 평소엔 감성적인 사람인데 자동차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형의 자동차 사랑은 어머니가 쟤는 나중에 결혼도 차 때문에 할 애다라고 말할 정도다. 그런 형이 몇 달 전엔 XM 기본형을 사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며칠 전엔 망설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민재야, 나 실수한 것 같다. XM 레이블 레드 보니까 괜히 서두른 것 같아. 나는 웃으며 형이 광고 영상에 혹한 줄 알았다. 그런데 형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내가 좀 봐줘야겠다. 너가 경험해보면 알잖아. 레이블 레드가 진짜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 좀 알려줘.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아침 나를 이곳에 서 있게 했다. 형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나 자신도 궁금했다. 도대체 어떤 차길래 40을 앞둔 어른 남자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가? 나는 XM 레이블 레드에 천천히 다가갔다. 첫 느낌은 솔직해야 한다. 조금 겁이 났다. 너무 크고 너무 과하고 내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BMW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다. 전면부는 보는 사람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과감했고 빨간 라인이 둘러싸고 있는 키드니 그릴은 햇빛 아래서 마치 보고 싶으면 봐, 난 어차피 평범하진 않아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릴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살짝 만지며 속으로 생각이 스쳤다. 거의 2억 원짜리 PHEV SUV라니. 농담이지. 그런데도 시선을 떼기 어려웠다. 마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처럼.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이 차에게 설득당할까? 아니면 온라인에서 떠도는 비난들이 맞는 걸까? 아직 한 번도 핸들을 잡아보지 않았는데 이미 머릿속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맴돌았다. 문을 열자 푸흡하고 들리는 소프트 클로즈의 미세한 소리.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오늘 영상은 솔직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며 왔다. 심지어 깔 생각까지 하고 왔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것들이야말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리뷰가 아니다. 비싼 선택을 둘러싼 망설임과 후회, 호기심, 그리고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족 안에서 한 대의 자동차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당신과 나는 함께 알아볼 것이다. 거세게 욕을 먹고 있는 이 BMW XM 레이블 레드가 정말 기술 사기인지, 아니면 차라리 더 일찍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모델인지. 자, 이제 시작해보자. 내가 차 앞쪽으로 걸어가자 XM 레이블 레드는 마치 한국 액션 영화에서 튀어나온 캐릭터처럼 서 있었다. 악역 같은데 묘하게 매력적인 그런 느낌.
청담의 아침빛이 검은 유광 도장 위에 반사되고 그리를 둘러싼 붉은 라인은 설명하기 어려운 오만함을 풍기고 있었다.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차는 비싼 걸 넘어 운전자의 캐릭터까지 요구하는구나. 나는 몸을 숙여 분리형 헤드라이트를 자세히 살폈다. 솔직히 BMW의 요즘 디자인은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레이블 레드에서 이 층층이 쌓인 조명 구조는 이상할 만큼 매력적이었다. 불이 꺼져 있을 때는 약간 사나워 보이는데 불이 켜지는 순간 야은 LED 라인이 칼날처럼 빛나며 차를 더 품격 있게 만든다. 이 극적인 대비가 너무 흥미로워서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더니 쇼룸 보안 요원이 내가 바로 계약할 사람인 줄 알았는지 계속 눈치를 살폈다. 보닛 위의 파워돔은 나를 혼자 피식 웃게 만들었다. 처음 보자마자 내 친구 준호가 했던 농담이 떠올랐다. 민재야, 보닛이 완전 웨이트 트레이닝 한 사람 근육 과시하는 느낌이야. 아이돌들은 이런 스타일 좋아하려나 그 말에 웃었지만 실제로 보니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장식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V8의 심장이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 같았다. 나는 옆으로 돌아가 차의 측면을 바라보았다. 루프라인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면서 SUV라기보다 쿠페에 가까운 실루엣이 만들어진다. 그 순간 마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힘차게 질주하면서도 아름다운 곡선을 유지하는 장면이 떠올랐다. BMW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XM 레이블 레드는 분명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디자인이다. 이런 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호불호를 전제로 만든 것처럼 보였다. 좋아하면 강하게 좋아하고 아니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뒤쪽에서 나타났다. 세로로 배열된 쿼드 배기구는 처음엔 조금 생소했지만 보면 볼수록 이 차만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하이글로스 블랙 마감의 대형 디퓨저가 더해지면서 마치 특수 요원이 입는 방탄 장비 같은 분위기가 났다. 고전적인 우아함도 억지스러운 화려함도 없는데 이상하게 세련됐다. 거칠고 강한데도 그 안에 은근한 품격이 숨어있는 느낌이었다. 후면 유리 양쪽 위에 자리 잡은 BMW 엠블럼 2개는 한동안 나를 멈춰 세웠다. 1978년의 BMW M1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였다. 왜 BMW가 이런 추억 소환을 했는지 생각해보다가 깨달았다. XM은 X 시리즈의 파생형이 아니라 M1의 정신적 후계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거의 반세기 만에 이어지는 계보라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의도적인 상징이었다. 내가 뒷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한국인 젊은 커플이 지나가며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속삭였다. 오빠, 이거 완전 까다로운 CEO들이 일부러 시선 끌려고 타는 차 같다.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지만 어쩐지 공감이 되었다. 이 차는 절대 군중 속에 섞이고 싶은 사람이 타는 차가 아니다. 어딜 가든 시선을 끌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누군가는 감탄하고 누군가는 욕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차의 일부다. 어쩌면 그런 주목받는 느낌이 우리의 본능을 살짝 건드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XM 레이블 레드는 고전적인 아름다움이나 정석적인 럭셔리와는 거리가 멀다. 대신 아주 독단적인 아름다움이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같은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당당함.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실물을 보고 나니 왜 현우 형이 후회했는지 이해됐다. 사진만 보면 나도 별로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앞에 서 있으니 느낌이 다르다. BMW가 의도적으로 괴물을 만들어 놓았고 그 괴물은 제 역할을 완벽히 해내고 있었다. XM 레이블 레드의 실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BMW 같다는 느낌보다 서울의 고급 호텔 라운지 같다는 감상이 먼저 들었다. 문턱에서 잠시 멈춰 서야 할 정도였다. 기대했던 수준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붉은 스티치가 들어간 가죽은 공간을 품격 있게 만들고 탄소섬유 M 시그니처 트림이 대시보드에서 센터 콘솔까지 이어지며 마치 최첨단 실험실의 조종석에 앉은 듯한 기분을 선사했다.
나는 손을 뻗어 M 스티어링 휠을 잡았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다. 이 차는 절대 단순한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다. 아니다. 이건 모든 기능을 손끝에서 제어하고 싶은 사람, 복잡함 속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차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감각은 꽤나 중독적이었다. 내가 운전석에 앉아 시트를 조절하는 순간 며칠 전 현우 형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민재야, 한번 앉아봐. XM 레이블 레드의 앞좌석은 완전히 달라. BMW가 가진 걸 전부 여기다 밀어넣은 느낌이야. 그때만 해도 나는 형이 광고에 홀린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인체공학적으로 완벽하게 몸을 감싸는 M시트의 등을 맡기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며 형 말이 맞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실내의 모든 선과 면은 XM 레이블 레드가 BMW답게 만들기 위한 차가 아니라 BMW가 내부 디자인에 대해 생각하던 모든 기준을 다시 쓰기 위해 만든 차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숨결처럼 가볍고 바워즈 앤드 윌킨즈 다이아몬드 시스템이 시동과 함께 짧은 테스트 톤을 내자 공간 전체가 물결처럼 아주 미세하게 울렸다. 과시하지 않는 고급스러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존재하지만 불편할 정도로 과하지 않은 절제된 품격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뒷좌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왜 BMW가 이 공간을 M 라운지라 부르는지 단번에 이해가 됐다. 사진으로만 볼 때는 마케팅적인 표현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전혀 달랐다. 뒷좌석은 더 이상 뒤로 밀린 사람들이 앉는 공간이 아니었다. 마치 한국의 어느 고급 주택에서 가족이 주말 밤에 TV를 보며 쉬는 소파처럼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부드러운 가죽, 문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일체형 등받이 라인, 몸을 감싸는 듯한 착자감. 내가 앉아본 순간 떠오른 건 현우 형의 어머니였다. 그녀가 이 자리에 앉아 가죽을 한번 쓰다듬고 특유의 말투로 차가 왜 이렇게 집 안 거실 같아 라고 말하는 장면이 상상되었다. 나는 그 생각에 혼자 웃음이 났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트도 가죽도 아니었다. 바로 천장이었다. BMW는 이걸 3D 프리즘 헤드라이너라고 부른다. 나는 그냥 진공 하늘이라고 부르고 싶었다. 알칸타라로 덮인 3D 패턴 위에 앰비언트 조명이 비치면 각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하늘이 만들어진다. 흰빛이 들어오면 서울 겨울밤에 내리는 눈 같았고 붉은 빛으로 바뀌면 K-팝 연습실에 켜진 무드 조명 같았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천장만 바라보며 BMW가 어쩌다 이런 복잡하면서도 묘하게 매력적인 것을 만들었을까 궁금해졌다. 센터 콘솔을 살피며 편의 장비를 확인했다. 컵홀더온 냉 기능, 마사지 시트, 팔걸이 열선, 사존 에어컨, 소프트 클로징 도어,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기능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재야, BMW가 예전에 이런 차를 만들었으면 너도 중고차 사면서 아끼는 짓은 안 했을 거다. 그 순간 XM 레이블 레드가 왜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은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차는 전통적인 BMW가 아니다. 순수 M도 아니고 기존의 어떤 고성능 SUV와도 닮지 않았다. BMW가 럭셔리와 퍼포먼스의 기준을 아주 독단적으로 다시 정의하는 데 집중한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내가 곧 체험하게 될 주행 감각을 더 기대하게 만들었다. 실내만으로도 내 편견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주행은 또 얼마나 나를 놀라게 할까? 나는 지금도 레버를 뒤에 놓던 순간을 기억한다. 가슴은 설렘과 경계심이 동시에 뛰고 있었다. 아침에 스스로에게 했던 말도 떠올랐다. 이거 이론만 강한 거 아니야? 거의 3톤이잖아.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이 SUV는 내가 가지고 있던 하이브리드 고성능 차는 애매하다는 인식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나는 차를 한강변 도로로 가져갔다.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다. 페달을 살짝 밟자 차는 울리지도 튀어나가지도 않았다. 마치 대형 럭셔리 세단처럼 가볍게 움직였다.
계기판에는 전기 모터만 작동 중이라는 표시가 뜨고 있었다. 엔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차는 단순히 괴물 같은 힘만 가진 게 아니었다. 겉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섬세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백미러를 확인하고 도로가 비자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VA 4.4리터 M 트윈 파워 터보 엔진음이 공기를 찢고 나왔다. 몸이 시트에 완전히 눌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꽉 잡았고 계기판의 숫자는 80, 100을 거의 튀어오르듯 지나갔다. BMW가 발표한 숫자 0, 100km/h 3.8초. 믿기 어려운 그 수치가 지금 현실이 되어 있었다. 585마력의 V8과 197마력의 전기 모터, 총 748마력. 101.9kg댐의 토크. 예전엔 기사로만 보고 저건 그냥 홍보용이겠지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건 과장이 아니었다. 전기 모터가 빈틈없이 힘을 채워주고 V8은 정확한 타이밍에 강력한 펀치를 날린다. 부드럽고 강하고 거침없다. 층층이 쌓여가는 힘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또렷하게 들었다. 그리고 속도가 더 올라가자 나는 몇 초 동안 말문이 막혔다. 이 거대한 SUV가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다니. 스티어링은 묵직하면서도 정확했고 M 컴포트 서스펜션은 노면의 작은 변화까지 예측이라도 하듯 차체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잡아냈다. 나는 오히려 차가 나를 도와 운전하는 느낌을 받았고 내가 억지로 길들일 필요가 전혀 없었다. 나는 살짝 핸들을 튼 뒤 반응을 느껴봤다. 놀랍게도 차체는 내가 예상한 것처럼 기울지 않았다. 키 크고 길고 무겁고 덩치까지 큰 SUV인데도 60-70km/h로 코너를 돌아도 마치 스포츠 해치백처럼 날렵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웃음이 터져나왔고 지나가던 행인까지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다. 감정을 숨기지도 못했다. 이미 이 차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다. 그때 문득 며칠 전 친구 준호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민재야, 하이브리드는 아무리 강해도 순수 내연기관만큼의 운전 감각은 못 줘. 하지만 지금 XM 레이블 레드의 핸들을 잡고 있는 나는 그 말이 더 이상 맞지 않다고 느꼈다. 적어도 이 차에서는. 가장 놀라운 건 두 세계가 만나 이루어진 조화로움이었다. 전기 모터로 천천히 달릴 때는 조용하고 깨끗한 EV 같았다. 하지만 가속 페달을 깊게 밟는 순간 이 차는 순도 100%M의 기계적 짜릿함으로 변했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성격이 전혀 어색함 없이 완벽하게 녹아 있었다. BMW는 단순히 강한 PHEV를 만든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SUV를 만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를 더 오래 붙잡은 장면은 따로 있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고 문을 열고 내려 차 옆에 기대어 서 있는 순간이었다. 바람이 스쳤고 나는 이런 질문을 떠올렸다. 이 정도로 강한 차가 정말 필요한 걸까? 아니면 바로 이 과잉이 감정을 자극하는 걸까? 정답은 몰랐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XM 레이블 레드는 내 모든 의심을 내가 예상도 못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냈다는 것.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숨이 멎을 듯한 가속을 맛본 뒤 나는 솔직히 별 기대 없이 전기 모드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거의 3톤짜리 748마력짜리 SUV가 전기로 얼마나 달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요한 걸 하나 잊고 있었다. 가끔은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가장 큰 놀라움을 준다는 사실을. EV 모드로 바꾸고 한강을 벗어나 경남 쪽으로 향했다. 비가 막 그친 뒤여서 도로는 촉촉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졌다. 가속 페달을 살짝 밟자 차는 믿기 어려울 만큼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엔진 소리는 없고 진동도 없고
일반적인 PHEV SUV에서 흔히 느끼는 둔함도 전혀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이 차가 겉모습 때문에 너무 과하다며 욕먹고 있다는 걸? 전기로 달리는 XM 레이블 레드는 마치 근육질의 거구가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 극적인 반전이 너무 재미있어서 나는 또다시 혼자 피식 웃었다. 29.5kWh라는 배터리 용량은 처음엔 작아 보였지만 BMW의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한국 기준 최대 60km까지 전기 주행이 가능했다. 나는 너년역에서 압구정, 다시 청담까지 돌아다녀봤다. 45분 가까이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했는데 배터리 게이지는 아직도 3분의 1 이상 남아있었다. 그리고 놀라웠던 건 또 있었다. 전기 주행 시의 조향감. 대부분 PHEV는 EV 모드에서 앞부분이 무겁고 반응이 둔한 느낌이 있는데 XM 레이블 레드는 전혀 달랐다. 부드럽고 매끄럽고 심지어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GV70 일렉트리파이드의 감각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M 특유의 단단함과 안정감이 더해져 있어 경남 퇴근길 복잡한 교통 속에서도 차선을 바꿀 때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신호 대기 중 나는 백미러를 보며 생각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덩치 큰, 무섭게 생긴 SUV가 지금 전기만으로 달리고 있다는 걸 알까? 아마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 조용하고 은밀한 움직임은 마치 내가 아주 큰 비밀을 하나 품고 있는 것 같았다. EV 모드에서 다시 살짝 가속해보았다. 전기 모터는 지체 없이 반응했고 소리도 없고 진동도 없고 오직 부드러운 가속만 이어졌다. 마치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매끄러웠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고급 PHEV의 진가를 이해했다. 한 차 안에 두 개의 성격을 담을 수 있다는 것. 도심에선 예의 바르고 조용하고 품위 있는 차. 하지만 가속 페달을 깊이 누르는 순간 깊게 잠들어 있던 V8이 깨어나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괴력으로 반응했다. 혼란스러운 힘이 아니라 통제된 폭발. 나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이 차를 모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아침엔 EV 모드로 조용히 빠져나오다가 대로로 나가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그런 그림. XM 레이블 레드는 바로 그런 차였다. 나는 압구정 아파트 단지 근처의 11kW AC 충전기에서 차를 충전해보기로 했다. 화면에는 완충까지 약 3시간이라고 표시됐다. 나는 충전 케이블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강력한 SUV가 3시간 만에 꽉 찬다니. 의외로 꽤 편하네. 이건 밤새 충전해야 하는 순수 전기차도 아니고 또 전적으로 주유에만 의존하는 내연기관차도 아니다. 두세 개의 중간에 서 있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균형을 이렇게 잘 잡아낸 차는 거의 없다. 돌아가는 길에 전기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서 예전에 내가 몰아봤던 소렌토나 투싼 같은 한국산 PHEV들이 떠올랐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부드러운 차들. 하지만 XM 레이블 레드는 그 차들의 히어로 버전 같았다. PHEV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 해내면서도 그 위에 속도감, 파워, 자신감, 운전자가 느끼는 짜릿함이 얹어 있었다. 비슷한 구성을 가진 그 어떤 차도 주지 못하는 감정이었다. 쇼룸으로 돌아가기 직전 나는 전기 모드를 끄고 하이브리드로 전환했다. 마치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오랜만에 정말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 친구와 헤어지는 느낌 같았다. 차에서 내리며 내 머릿속에 울린 한 문장이 있었다. 큼직하고 강하고 비싸지만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네. XM 레이블 레드의 키를 직원에게 돌려주고 나는 쇼룸의 커다란 유리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석양 아래 반짝이는 차와 그 옆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비쳤다. 그 감정은 참 묘했다. 아쉽지도 완전히 만족스럽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 후의 여운 같았다.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온갖 의심으로 가득했다. 2억 원에 가까운 SUV의 가치에 대한 의심.
왜 BMW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다른 차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심. 전기차 시대에 굳이 PHEV에 돈을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심. 그런데 오후가 되어 밖으로 나가는 나는 그 의심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의심들이 더 큰 질문이 되었고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고민이 되었을 뿐이다. XM 레이블 레드는 대중을 위한 차가 아니다. 합리적일 필요도,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다. 어떤 면에서는 이 차가 한국 드라마 속 까다로운 주인공 같다. 처음엔 이해하기 어렵고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쉽게 헤어지기 어려운 그런 인물. 나는 전날 밤 현우 형이 XM 기본형을 너무 성급하게 선택했다고 후회하며 이야기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날 가족들은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말싸움했다. 어머니는 차가 너무 크다고 하고 아버지는 유지비를 걱정하고 여동생은 형 성격에 이렇게 사나운 디자인은 안 어울린다고 했었다. 마치 결혼 문제라도 논의하듯 모두가 감정적으로 얽혀 있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차 한 대 때문에 이렇게 싸울 만한가? 하지만 오늘은 알 수 있었다. 비싼 것들 중에는 가격 때문이 아니라 그게 불러일으키는 감정 때문에 가치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걸. XM 레이블 레드를 몰면서 나는 이 차의 이중성을 온몸으로 느꼈다. 강렬하면서도 부드럽고 크지만 민첩하며 거칠면서도 조용했다. 모드를 바꾸는 것만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차. 마치 한 사람 안에 전혀 다른 두 인격이 공존하는 것처럼. 하나는 석희대 전사이고 다른 하나는 갱남의 저녁 거리를 조용히 걷는 세련된 CEO였다. 마지막으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사람들을 둘로 갈라놓는 차들이 바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차들이라는 것을. 논리적인 판단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하지만 감정은 오래 남는다. XM 레이블 레드가 정말 2억 원의 값어치를 하냐고? 내 대답은 이렇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 절약적이고 실용적이고 조용한 선택을 원한다면 이 차는 절대 맞지 않는다. 하지만 핸들을 잡을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리고 자신이 가진 기준과 고정관념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차를 원한다면 XM 레이블 레드는 비싸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차다. 쇼룸을 나와 청담인도를 걸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현우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은 바로 받았다. 그리고 나는 단 한 문장만 말했다. 형, 왜 후회했는지 이제 알겠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형은 웃음을 터뜨렸다. 속이 풀린 것 같은 웃음. 아마 오늘 밤도 가족들은 다시 모여 레이블 레드로 바꿀지 말지 열띤 토론을 벌이겠지. 하지만 이번엔 나는 형편에 서줄 생각이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다. 만약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단순한 자동차 리뷰를 본 것이 아니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대의 차가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바꿔놓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진짜 경험과 논란 많은 차들, 운전자가 직접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감정들을 계속 나누고 싶다면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면 좋겠다. 나는 민재다. XM 레이블 레드를 함께 경험해줘서 고맙다. 다음 여행에서 다시 만나자.